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용사 네일 국가자격증 필기 과목 강의를 맡은 임주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챕터인 그 네일 미용 위생 서비스 중에서 유닛 1부터 유닛 4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네일 미용에 의해 피부에 의해 화장품의 분류, 손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유닛 2 피부에 의해 그리고 유닛 3 화장품 분류에 대한 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부에 대한 이해. 피부는 우리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만질 수 없는 피부 안쪽에 있는 진짜 피부, 그리고 또 만질 수 없지만 안쪽에 지방층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와 부속 기관으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학습하시고 좀 상세하게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이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용사 네일에서 5에서 한 8문항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 피부의 구조, 피부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기관으로는 한선, 피지선, 모발, 손발톱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또 표피는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만져지는 피부층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피는 그 안에 있는 진짜 피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피부가 있고 피하 조직, 피하 지방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피는 가장 우리 피부 그 부위 중에서 가장 표면에 있는 껍데기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껍데기 층이 또 5개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층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그리고 유국층, 기저층으로 이렇게 5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 이 진피 같은 경우는 2개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고 그 다음에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갈질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5개 층을 제일 위에부터 어떤 층이 있는지 제일 아래부터 어떤 층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하 조직, 그리고 부속기관은 모발, 한선, 피지선, 손발톱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잘 출제되는 거는 피부의 표피층의 가장 위에 층부터 잘 나열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진피층, 그 표피층과 진피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부속 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피부 조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표피, 제일 위에 껍데기층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진피죠. 그 다음에 표하층이라는데 피하 지방층, 피하 조직층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표피 아래에 있다 그래서 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털도 보이고요. 모발도 보이고 부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표피의 층, 진피층 이렇게 이제 피부가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이제 표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피는 피부의 표면층이다. 제일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세균, 유해물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부에 표피층이 없으면 우리 진짜 피부가 손상을 입게 되고요. 뭐 자외선, 유해물질, 세균 이런 박테리아들이 상당히 피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 피부의 괴사라든지 세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피가 하나의 성곽, 하나의 껍데기로서 우리한테 갑옷 같은 존재다. 우리 몸을 잘 보호해주는 되게 귀중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표피의 구조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질층은 표피의 최상층. 너무 중요하죠? 표피의 최상층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질층이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보호 및 이물질 침투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로서 각질이 되어 탈락, 박리되는 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각질층은 케라틴, 단백질, 천연보습, 지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라멜라 널판지 모양의 결정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질, 세멘트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세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갑옷을 상당히 잘 입고 성곽을 잘 쌓아 놓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일부 세균 번식도 잘하고 뭐 먼지도 잘 앉고 그러면서 피부에 트러블 같은 경우도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각질층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질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애들이 이제 세라마이드라고 합니다. 세라마이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라마이드라고 해서 이 세라마이드 우리가 보습제로도 바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질이 약하다. 그럼 뭐 지질이 약하다. 세멘트가 이렇게 갈라진다. 라멜라 구조가 갈라졌다 그러면은 거기 성곽이 무너지고 공간, 틈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각질층, 이 표피층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각화주기는 기저층에서 생성되어 각질층까지 올라와 이제 박리가 28일이다. 각화주기 이거 너무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각화주기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노화가 오고 25세 이후로 계속 각화주기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 재생도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재생이 되고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각화주기, 세포가 죽은 세포가 박리가 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노화가 지연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노화가 길어지는 이유가 이 각화주기가 길어져서입니다. 그래서 각화주기는 뭐다? 정상적인 각화주기는 28일 주기이다. 한 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보습 인자가 존재하며 각질층의 수분량을 결정한다. 각질층은요, 박리를 해야 돼요. 죽은 세포, 죽어있는 무핵세포층입니다. 그래서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축축하고 너무 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질이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보습인자가 어느 정도 10%에서 12%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돼버리면 피부가 너무 습하고 뭐 박리도 건조해지지 않으니까 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도 깨져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투명층은 손과 손바닥, 발바닥에 존재하는 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바닥, 발바닥에는 4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명층이 존재하는 손바닥, 발바닥 층은 5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을 함유 이식과 있어서 이런 햇빛에도 되게 강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그리고 보행, 직립보행을 하죠. 그리고 손바닥 어디를 지지하고 딛고 할 때도 이 엘라이딘 탄성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상처도 덜 나는 부분이고, 넘어졌을 때도 좀 더 이제 안전한 거죠. 근데 이 엘라닌이 없다 그러면 우리 뭐 손 다 까지고 넘어져도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막 딛죠. 발도 딛고. 그다음 과립층입니다. 과립층은 각질화 준비 단계입니다. 유핵세포와 무핵세포가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그 세포가 핵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아직은. 그리고 세포가 핵이 없으면 무핵이라고 해서 핵이 이제 죽어서 이제 죽은 세포, 떨어져 박리되어야 되는 그런 세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분 저지막, 레인 멤브레인이 존재하는 층은 어디냐? 그럼 과립층이죠.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국층 같은 경우는 유국층은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 그리고 랑게르앙스 세포가 존재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외부에서 세균이 침투하고 뭔가 그 방어 기전으로 활용하는 게 랑게르앙스 세포인데 면역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 역할을 하는 게 랑게르앙스 세포예요. 그래서 랑게르앙스 세포가 어떤 세균이 침투했을 때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해서 얘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랑게르앙스 세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어느 층에 존재하냐 그러면은 유국층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저층입니다. 기저층 같은 경우는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저세포,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세포, 머켈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 층이고요. 기저층에 존재하는, 표피층에 존재하는 세포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세포, 머켈세포,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세포 하나를 넣어서 그 표피층에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세포는 무엇인가,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세포, 그 다음에 각질, 단백질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포 형성이 되는 거고,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 양에 따라서 얼굴의 그런 피부색이 달라지죠. 그래서 페오멜라닌이 있고 유멜라닌인데 검은색, 갈색색을 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켈세포과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그 촉각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머켈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피의 구성세포입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세포, 그 다음에 랑게르앙세포, 머켈세포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랑게르앙세포는 유국층에 존재한다. 피부의 면역을 담당한다. 우리의 1차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한다. 세균 침투를 우리한테 느끼게 해준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각질 형성세포는 표피의 주요 구성성분, 각화세포고요. 멜라닌세포는 기저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색소세포로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 미용적으로는 보기 좋지 않지만 색소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피부 암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멜라닌을 이렇게 문어발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형성되어서 밖으로 표출하면서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햇빛에.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 멜라닌 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미용적으로 이 멜라닌 세포가 일을 하지 않고 좀 잠잠히 있으면서 미용적으로도 깨끗해 보이게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발라야 될까요?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활용하셔야지 그 피부에 내가 반점처럼 올라오는 기미나 주근깨나 다양한 것들의 색소들에 대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내가 햇빛으로부터 많이 좀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멜라닌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랑게르앙 세포는 유국층, 그다음에 머켈 세포는 기저층에 위치하면서 촉각 세포로서 촉각을 감지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느낌,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느끼게 해주는,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모두 머켈 세포고요. 이런 것들이 또 털이 하는 역할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표피의 각화주기. 각화 현상은 표피의 기저층에서 발생된 각질 형성세포가 어떻게 기저층에서 만들어져서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이동되어 각질로 탈락되는 현상이며 약 28일, 4주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각화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포의 그런 형성들이 안 되고 잘 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박리가 안 되면 밑에서는 새로운 세포들이 다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부 각질층이 두터워지고 그 다음에 피부 색도 좋아지지 않고 이제 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건강한 피부보다는 노화 피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역할, 피부에 대한 관리가 이 표피층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진피 가겠습니다. 진피는 진짜 피부예요. 표피가 우리를 딱 보호해주고 있는 층인데 이 표피가 손상이 되면 진피층도 상당히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표피 관리를, 이 껍데기, 이 성곽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이 보호를 받는 애들이 이제 진피인데, 진피는 표피와 피하지방층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층은 또 진피의 상단 부분, 그다음에 모세혈관, 림프관,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세혈관, 림프관, 신경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러면은 유두층에 존재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혈관을 통해 기저층에 영양을 공급하고요. 림프관으로 표피의 노폐물을 배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유두층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유두층이라 하는 이유는 유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제 유두층이라고 칭합니다. 그다음 망상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물. 그래서 망상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두층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망상구조, 그물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망상구조의 결합조직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다고요? 교원섬유, 탄력섬유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원섬유 그리고 탄력섬유로 결합되어 있는데 얘는 탄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이제 처지고 그렇게 되죠. 늘어지는데 교원섬유는 장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볼륨감을 주는 애들이 이제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묶여 있어야지만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노화가 돼도 피부 탄력이 좀 탄력 저하나 아니면은 콜라겐의 그런 감소들이 좀 지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잡고 있는 게 무코다당류입니다. 이 기질들. 얘네들이 이제 계속 없어지고 하면은 계속 더 늘어지겠죠. 이 역할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이에요. 옛날에는 닭뼈슬 해서 추출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수분의 1000배를 끌어들인다고 하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이제 우리가 그 보습제로 사용을 하면은 이 히알루론산 앰플, 세럼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은 피부가 이제 탄력감 있고 촉촉해진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기질들이 계속 줄어들고 콜라겐도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바르는 것도 있지만 뭐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노화, 25세부터 시작되는 노화를 좀 지연시키려면 계속 피부 관리를 꾸준하게 탄력 관리와 이런 콜라겐이 감소되는 관리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성과 장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탄력은 이렇게 늘어지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길게, 긴 장자에서 길게 늘려가는 그런 그 그런 탄력성을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올렸는데 축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탄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받고 살기 때문에 아래로 계속 몸도 얼굴도 계속 처져요. 머리도 처지고. 그래서 순환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신경혈관 림프가 계속 우리 몸이 계속 처지다 보니까 이게 눌려서 신경혈관 림프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몸도 붓고 그다음에 림프 순환도 안 되고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얼굴색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관리가 중력으로부터도 우리가 계속 중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셔야지만 조금 더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급격하게 피부가 계속 탄력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좀 꽤 많은데 꾸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력은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코다당류, 세포와 섬유 성분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을 이제 무코다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진피의 이제 구성세포 한번 보겠습니다. 진피의 구성세포는 우리 표피 같은 경우는 아까 뭐가 있었죠?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 그리고 머클세포, 랑게르앙스 세포, 면역을 담당하죠. 표피에 그 존재하는 세포들이라고 했고요. 진피의 구성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화세포, 대식세포, 비만세포가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섬유화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을 합성하는 역할, 결합조직 세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얘는 재생이 될 때 섬유화세포가 이제 작용을 해서 콜라겐을 합성하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각질이 박리, 죽은 각질,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나이가 들면 딥클렌징 하죠. 그래서 죽은 각질을 제거하는 딥클렌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박리를 시켜서 새로운 세포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피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얼굴에다 막 스크럽이나 알갱이 같은 걸로 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너무 애시드라든지 그런 산도가 좀 강한 그런 애들을 쓰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질 수가 있고요. 민감해지면 표피층이 손상이 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다 보면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 상재균들이 막 번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트러블, 항상 얼굴이 빨개지고 따갑고 예민해질 수 있어서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아야 되고, 디클렌징 피부가 손상되면 절대 금지입니다. 그다음 대식세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고요. 비만세포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입니다. 모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세균이라든지 외부 물질이 침투했을 때 우리가 이런 애들을 빨리 제거하고 빨리 없애기 위해서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는 것들은 진피와 그 다음에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로 다른 것, 뭐 존재하는 세포가 아닌 것, 맞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일단 피하 조직입니다. 피하 조직은 피하 지방층이라도 얘기하고요. 진피와 근육 사이에 위치하면서 피부의 가장 아래층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진피가 있고, 피하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근막이라는 애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있고요. 여기는 진피와 근육 사이에 존재하는 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 아래층에 존재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근육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피하 지방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하 지방층, 피하 조직의 역할, 기능은 외부 충격에 방어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 및 보호 기능도 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 수분 조절 기능도 하고요. 탄력성 유지, 체내 신진대사 조절도 하는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층이 너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폐물, 셀룰라이트 같은 게 쌓여버리면 우리의 뭘 막아요?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막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좋지 않다. 적당량의 지방층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면 되고요. 얘는 말 그대로 우리는 비상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이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게 되죠. 근데 지방을 너무 많이 먹고 축적을 하다 보면은 배도 나오고 배에는 또 뼈 같은 게 없잖아요. 거기에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서 내장 지방, 뭐 지방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순환을 막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 조직의 적당량,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을 보면서 체중을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피하 조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체온 조절. 그 겨울이 되면 피하 지방층이 더 두꺼워지거든요. 이유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서 피하 지방층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체온 조절, 보호를 하고 에너지도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기능 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존재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냐? 보호 기능, 체온 조절 기능, 분비 및 배설 기능, 감각작용, 호흡 기능을 하는데 보호 기능 외부 자극 계속 나오죠. 피부가. 각종 세균, 미생물, 자외선 등에 대한 보호에 표피층이 이제 하고 있죠. 그럼 체온 조절 기능, 혈관 확장과 수축으로 열과 땀을 분비를 하여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구멍이라고 하고 모공구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한선, 대한선, 땀샘 중에서도 한선, 소한선, 대한선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너무 몸이 덥고 화끈거리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등이라든지 얼굴에 땀이 그 한선이 상당히 존재를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더우면 우리가 등에도 땀이 나고 얼굴에도 땀이 나고 머리에도 땀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열과 땀을 이제 배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37도, 36.5도 항상 써. 항상 체온을 유지해야지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몸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분비 배설을 합니다. 뭐와 뭐를? 피지와 땀을 분비해요. 분비. 그래서 각종 노폐물을 피부 표면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피지와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독소 노폐물이 나오는 곳이 우리 인체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땀이에요. 그 다음에 소변, 그 다음에 호흡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피부가요, 이렇게 독소 배출을 계속 하고 있네요. 무엇으로? 호흡작용.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감각작용. 통각, 촉각, 냉각, 압각, 온각. 피부에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역할들을 피부의 기능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폐물의 배출,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런 애들이 노폐물로 배출이 되는데 노폐물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뭐 물로도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암모니아, 요소, 요산 이런 애들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출시켜야 돼요. 몸에 가지고 있으면 몸도 붓고 독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에 질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배출시켜주는, 하는 부분들이 이 피부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피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피부의 부속기관의 구조 및 기능 보겠습니다. 피부 부속기관에는 한선, 피지선, 모발, 손발톱이 존재를 한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손발톱, 우리 이용사 네일리스트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요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선 먼저 보겠습니다. 한선, 땀샘이라고 하고요. 한선에는 또 소한선과 대한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한선에는 에크린선, 대한선은 아포크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에크린선은 입술, 생식기, 손발톱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선이 입술과 생식기, 손발톱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 발바닥, 이마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이 나면 손, 발바닥이 많이 나고 이마에도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어디도 이제 많이 날까요? 등에도 좀 많이 나고 하죠. 체온 조절 및 노폐물 배출 역할을 하고요. 무색무취의 맑은 액체를 분비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운동해서 나는 땀과 그냥 앉아 있어도 나는 땀하고는 달라요. 운동해서 나는 땀은 이렇게 노폐물 배출에 상당히 좋은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름에도 나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운동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여름에도 운동을 하면서의 노폐물 배출이 너무 중요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땀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전해질이라는 거를 같이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땀을 하면 물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선은 아포크린산이라고 하고요. 얘는 항공, 땀구멍이라고 그럽니다. 땀구멍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항공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소한선이고요. 대한선은 모공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귀, 겨드랑이, 배꼽 주위 좀 냄새가 나는 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기 주변 등 특정 부위에 존재를 하고요. 공기에 산화되어 특유의 냄새를 발생합니다. 일명 액취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액취증에는 뭘 쓰죠? 데오도란트를 제품을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죠. 남성보다 여성이 발달되어 있고 흑인, 인종 중에서는 흑인, 백인, 동양인 순으로 흑인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상당히 달라요. 소한선의 특징이 아닌 것, 대한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무색무취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소한선.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 항공, 땀구멍,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선 같은 경우는 액취증에 대한 문제도 잘 나오고요. 공기에 산화되어 특유의 냄새를 발생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액취증. 여기에 사용하는 제품은 무엇이냐? 데오도란트.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발달되어 있고요. 흑인이 인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겨드랑이 같은데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모를 하고 파우더를 사용하고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게 이 털에 이런 대한선 냄새가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왁싱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피지선입니다. 피지선은 기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지선은 진피의 망상층에 위치를 하고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발바닥은 그래서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여드름 나는 거 없죠. 그래서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수분 증발 억제 작용과 모발의 윤기와 광택 유지 효과를 한다. 모발에 윤기를 주는 게 피지선이에요. 그래서 이 두피가 모발에 윤기를 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뭐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피지가 매일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쌓이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뭐 기름처럼 윤기가 흐르지 못해 무슨 어떤 기름 흐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전혀 없고 이제 머리가 다 이렇게 면도를 하시는 머리 면도를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삭발한다고 그러죠. 머리가 매끈매끈 하시잖아요. 반짝반짝 하시는데 그게 피지가 나와서 그런 윤기적인 부분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세균 및 이물질 침투를 방지합니다. 코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선은요, 우리 피부의 자외선으로부터 좀 보호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훨씬 더 피지선이 저하되기 때문에 뭘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기름기. 얘 기름샘이잖아요. 그래서 유분기가 있는 것들을 발라줘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대든 20대든 보시면은 피지샘이 너무 왕성하고 활발했는데 여기다가 유분기 있는 제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피지가 너무 많이 그 피부에 남아서 이 세균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번식을 합니다. 축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피지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들은 두피라든지 얼굴 쪽에 유분기보다는 수분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관리를 같이 하셔야 돼요. 많으면 좀 줄여주고 적으면은 좀 더 보충해주는 역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일일 분비하는 피지 분비량은 1에서 2g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 성인이 일일 분비하는 피지 분비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1에서 2g이다 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했다 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모발 보겠습니다. 모발 헤어라고도 얘기하고요. 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모발의 구성은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각질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모두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우리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멜라닌, 지질,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멜라닌, 머리색이 뭐 하얀색인지 검정색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멜라닌이 가지고 있는 게 검정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죠? 그 갈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멜라닌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검정색 모발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근데 모발의 성장 속도는 0.34에서 0.35, 0.2에서 0.5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달에 1에서 1.5cm 자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염색을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염색을 하는데 2달 정도 되면 3cm 정도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헤어살론 가면은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해요. 2달 되셨네요. 염색하신 지. 그건 요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에서 1.5cm 정도 자란다.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모두 다 피부학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저희가 이 책을 만들면서 좀 핵심적으로 내용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보다는 좀 핵심이 되고 출제가 잘 되는 내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좀 다 외워주시는 부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모발의 성장 사이클입니다. 모발이 발생해서 성장을 해서 퇴화를 하고 휴지기로 갔다 다시 발생기로 갑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 성장기와 퇴화기 여기에 잘 나타나는 탈모기가 있으면 모발의 수명이 3에서 6년, 남성은 3에서 5년, 여성은 4에서 6년 정도 되는데 이때 이 머리, 이 두 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모발은. 그리고 눈썹이라든지 우리 몸에 나는 털들의 모 주기는 모발의 성장 사이클 모두 다 달라요. 만약에 눈썹이 6년 동안 자란다 그러면은 그게 뭐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각각이 다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두 발, 머리에 있는 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발에 대해서
그 몸만 같은 경우는 채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 같은 경우는 채모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는 두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발은 머리에 있는 두발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머리도 터럭발 그래서 머리에 있는 모발을 이제 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발의 수명 일반적으로 3에서 6년 정도. 근데 탈모들 많이 되잖아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되고 남성분들은 탈모가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게 성장기에서 바로 태화기 휴지기를 거치지 않고 탈모로 가버리는 거예요. 휴지기는 우리한테 한 달 정도가 있고요. 거의 7대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발이 나와서 얘가 딱 성장기에서 딱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서 휴지기가 이 부분들이 잘 성장하게 아래에서 밀려 나올 정도까지 기다려줘요. 그 다음에 얘가 바람에도 훅 날려도 하루에 100개 정도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휴지기에서 이제 빠져버리고 새로운 모발이 거기를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피, 수질, 모발의 단면, 그 다음에 근육중, 표하, 표피 아래, 진피, 표피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모발이죠.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이 있는 게 모간부, 아랫부분인 게 이제 진피층에 있는 게 이제 모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간부, 모근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에 이렇게 깊숙하게 피하지방층 이제 상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모모세포가 모유두를 통해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서 쭉쭉쭉쭉 밀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다? 각질입니다. 각질, 단백질, 케라틴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질이라고 그러면은 피부에 이제 하얗게 밀려오는 그런 그 각질도 생각하지만 이 털도 각질이에요. 그래서 죽은 털, 죽어 있는 이제 휴지기 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죽은 그 각질들은 좀 제거해주면 얼굴 솜털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게 세포 재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이런 그 죽은 털들, 각질하고 함께 제거하면은 조금 더 세포의 그런 활성화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얼굴에 페이스 왁싱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살아있는 털, 아직 그 핵을 갖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이 솜털들을 제거해 주면 얼굴에 트러블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신경, 혈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휴지기 털 같은 경우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하고 모세혈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이렇게 걸려 있고 여기에 성장기 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만약에 죽은 털 애들을 제거해 버리면 이 세포가 다시 이제 만들어져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은 각질의 개념으로 죽은 얼굴의 피부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건 좋은데 그 얼굴 전체 페이스 왁싱은 좀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관부,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우리가 피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모관부라고 얘기했는데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이제 되어 있고 모표피 같은 게 모발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얇은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피질은 모표피 안쪽 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 너무 중요합니다.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모발의 색상을 결정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 모피질이라고 답해 주셔야 되고요. 모수질은 모발의 중심부 수질세포로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모발의 이런 부분을 얇고 두껍고 이런 부분을 잘 볼 수가 있고요. 모근부 같은 경우는 피부 속 그래서 그 퍼머먼트 하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모수질이 좀 많이 공기를 함유하지 않고 그냥 아주 얇고 이러면은 그 피부의 저항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모근부는 피부 속 모낭에 있는 모발이고요. 목은 피부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 피하지방층 상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모낭, 모구, 모유두, 모유모세포로 되어 있고 이 모낭은 모근을 감싸고 있는 털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낭 안에 털주머니. 모근은 모근의 뿌리 부분을 보시가 있고요. 모유두는 모낭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다음 모모세포는 모유두에 인접한 세포층으로 새로운 머리카락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포가 죽으면 모유두 엄마 모를 죽여버리면 영구제모가 되죠. 털을 영구적으로 없앤다 그러면 이 모낭 자체가 죽어버린 이 진프의 모근부가
모두 그 털주머니가 이제 생을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레이저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왁싱 같은 경우는 이 모유도 모모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물리적으로 털을 제거하고 새로운 털들을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미용적으로는 깨끗하고 눈으로 좀 그 한 달 정도 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2, 3주 정도 돼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눈으로 우리가 좀 지저분하다 느끼는 건 한 달 정도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철에도 많이 하고 그러셔. 그다음 머리 같은 경우는 자르죠. 뽑는 게 아니라. 속눈썹도 뽑는 게 아니라 자르려 버리는데, 이 나머지 털들은 코털이나 귓속털이나 이런 것들은 안 잘라버리고 그냥 유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발에서는 모근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뽑아버리는 부분들은 얘들을 손상시켜서 새로운 세포들을 다시 만들고 올라오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게 미용적으로도 하지만 죽은 털을 제거하면서 이 피부의 그런 순환을 통해 피부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멜라닌 색소, 모발 색상을 결정하죠. 그래서 모발 색상을 결정하는 건 무슨 색소냐 그러면은 각질도 아니고 멜라닌 색소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에는 페오멜라닌과 유멜라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오멜라닌은 노란색과 빨간색 모발, 서양인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는 흑갈색과 검은색 모발로 되어 있는 동양인 모발이 이제 유멜라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피부 유형 분석 보겠습니다. 피부 유형 분석은 자, 피부 타입, 정상, 건성, 지성, 그 다음 민감성, 복합성, 노화성 피부로 되어 있고요. 책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정상 피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죠.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 균형이 잘 맞고 피부결이 부드럽고 모공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T존 부위, 이마나 코 부위에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정상 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 방법은 유분과 수분의 균형 관리를 하도록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유분과 수분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를 많이 공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분과 수분의 함량들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 피부 탄력 저하가 이제 발생한 피부로 피부결이 얇아지고 색소 침착,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건성 피부가 그래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려운데, 관리를 이제 꾸준하게 하면은 되게 좋아질 수가 있는데, 건성 피부가 또 민감성 피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유분, 충분한 수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피부가 얇고 건성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 지성 피부는 모공이 넓고 피부가 두껍고 피지방이 많아요. 근데 피지 자체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또 도와주고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드름과 뾰루지가 쉽게 생기고 블랙헤드가 생기는데, 이런 애들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면 지성 피부가 오히려 노화가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근데 건성은 주름이 되게 빨리 생기고 탄력이 빨리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건성 피부 같은 경우 피부 관리를 정말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좀 피부가 얇고 좀 예민하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피부를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노화로 나이가 좀 많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좀 어려 보일 수 있어요. 이유는 피부 두께가 좀 건성보다 좀 피부층이 좀 두껍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성분들 마찬가지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주름이 덜 생겨요. 그래서 이유는 이런 지성 피부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피부층 자체가 좀 두껍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민감성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실핏줄이 드러나 있고 홍반, 색소 침착 등에 발생하는 피부로 외부 환경이나 화장품에 쉽게 반응합니다. 무알코올 계통, 자극성 화장품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복합성 피부 같은 경우는 2가지 이상의 피부 타입이 공존하는 피부로 T존 부위는 피지 부위가 많고 U존 부위는 건성인 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T존은 모공이 좀 넓어 보이고, 그
그다음에 이렇게 나비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데 그런 데들 좀 모공이 많이 발달돼 있고 노화성 피부는 노화 현상으로 피부 탄력성이 저하, 주름이 발생되는 피부로 표피와 각질층이 두꺼우며 세안 후 당김 현상이 많습니다. 관리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민감성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실핏줄이 드러나 있고 이러면은 모세혈관 피부의 그런 특징이구나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코올 들어간 거. 왜냐하면 민감하고 따갑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없는 거, 저자극성 화장품을 사용해야 돼.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를 내 피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맞지만 그 목적으로 하지만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내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피부와 영양 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근데 여기서 5에서 8문항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뭐 많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들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좀 많이 포커스를 잡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외워두자라는 것으로 이제 이 책만은 정독하자라는 생각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의 영양 3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돼 있어요. 3대 영양소는 뭐가 들어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아시죠? 그다음 5대 영양소는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되어 있고요. 6대는 여기에 플러스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5대, 6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플러스 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와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몸을 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순환을 원활하게 세포가 죽으면 우리 몸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우리 몸이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5대, 6대 영양소 기억하시면 돼요. 물 없으면 못 살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먹고는 못 살죠.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도 먹고 무기질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이 원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 꼭 필수 영양소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영양소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원이나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모두 이 영양소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영양소의 이제 구성을 보겠습니다. 3대 영양소 나와 있고요. 열량 영양소. 자,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인데 에너지를 보급하고 신체 체온을 유지하는 건 무엇이냐면 열량 영양소.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되는 거고요. 구성 영양소는 신체 조직의 형상, 보수, 혈액 및 골격을 형성하는 거고 단백질, 무기질, 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조절 영양소는 생리 기능의 조절, 보조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무기질, 물. 자, 5대, 6대 영양소 모두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량 나한테 맞는 그런 건강하고 영양에 부족한 내가 매일 탄수화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뼈도 약해지고 노폐물 쌓이고 그 다음에 살도 찌고 그 다음에 순환도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만 먹을 수는 없고 모두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나이가 들수록 뼈도 약해지고 우리 몸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무조건 먹어줘야 되고 우리 몸이 원하는 물, 그래서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드셔주셔야 됩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기능은 에너지 공급입니다. 그래서 1g당 4kcal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혈당을 유지해줘요. 그 다음 종류는 단당류, 포도당, 과당, 이당류, 메가당, 다당류, 전분, 글리코겐 등이 있고요. 피부의 영양은요. 피부세포의 활력, 보습 효과, 체온 조절,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과잉 섭취 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피부염이 생기고요. 비만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은 에너지 공급 1g당 4kcal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pH 조절, 면역세포와 함께 항체 형성 역할을 하고요. 필수 아미노산 10종,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고요. 필수 아미노산 그들은 좀 문제 좀 가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의 영양에서 단백질, 손톱과 발톱,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 건조를 방지해주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 과잉 섭취 시 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은 에너지 공급과 1g당 9kcal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체온 유지, 신체 장기를 보호해주고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중선지방 등이 있고 피부에는 피부 건조를 방지하고 재생에도 도움을 주고요. 과잉 섭취 시에는 피부 탄력성과 보습력이 저하가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서 영양 및 과산소 공급 저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비타민은 생리대사의 보조 역할, 세포의 성장 촉진, 신경 안정을 갖다 주고 지용성 비표남과 수용성 비표남이 있는데요. 비용성은 A, D, E, K, 수용성은 B1, B2, B12, C. 그다음에 피부의 영양, 피부 재생 촉진, 면역력 향상, 콜라겐 형성, 피부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P.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야맹증에도 좋은 건 무엇이냐? 그러면 A.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그다음 면역력에 좋은 건 K, 콜라겐 형성하는 건 뭐냐? C, 피부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 P, 이렇게 비타민 P, 모세혈관이 이제 혈관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무기질의 기능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해주고요. 종류로는 이렇게 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종류도 문제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의 영양, 신진대사 촉진, 산소 영양분을 피부에 운반하는 거, 철, 수분 조절은 칼륨이 한다. 과잉 섭취제는 부종과 고혈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포인트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다 외우셔야 돼요. 너무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요겁니다. 더 알아보기 너무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ADEK에 대해서 기능과 결핍 시 증상, 함유 식품들을 보시고 A에서 결핍 시 증상은 무엇이냐면 야맹증, D는 구루병, E는 빈혈, K는 혈액 응고 지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용성 비타민은 B1, B2, B12, C가 있는데 괴혈병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노화 예방, 피부 탄력 유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무엇이냐? 비타민 C라고 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지용성과 수용성.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경우는 꼭 뭐예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협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하고 얘는 오일, 기름하고 잘 맞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볶아 먹어야 되고 이런 애들은 물하고 섭취해도 되죠.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볶아 먹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물하고 섭취를 하게 되죠. 그다음 체형과 영양입니다. 체형의 변화. 체형이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돼요. 그리고 경제 발전, 소득 증가로 인한 식생활 환경, 고열량, 간편식 제품을 이제 먹게 되고 바쁜 일상으로 불규칙한 식사, 간식과 야식, 과식과 폭식 등의 식품화가 식습관이 고착화되어 있고 편리한 생활 환경, 운동량 감소에 따른 미소진된 에너지가 체내에 저장돼서 비만으로 남습니다. 체형의 변화의 요인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체형의 변화가 일어난다.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허리가 아픈 거는 배가 이제 많이 나오신 분들은 허리가 뒤로 젖혀지다 보니까 허리에 이렇게 긴장이 돼 버리죠. 그래서 뱃살을 빼면 허리도 좀 완화되고 아프지 않다라는 것들이 배에서 앞쪽에서 잡아주는 근육도 있고 허리에서 잡아주는 근육도 있는데 이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렇게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이 몸도 통증도 아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방지하고 몸의 체형을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필수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 균형 잡힌 식습관, 운동,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한 기초대사량 증가가 있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양소 잘 먹고 아까 뭐라 했죠? 5대 6대 영양소 있죠. 그래서 먹고 식습관 잘 유지해주고 운동을 하자.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이제 그 노화가 진행될수록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너무 빠르게 하기보다는 좀 30분 이상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기초대사량으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피부 장애와 질환입니다. 피부 장애와 질환에서 원발진과 속발진 알아보겠습니다. 원발진, 여기서 잘 나오는 문제는 우선 반점, 반, 구진, 결절, 종양, 팽진, 소수포, 농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피부 표면의 색조 변화, 기미 주근깨, 반점보다 넓은 피부 색조, 직경 1cm 미만의 단단한 용기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름이 생긴 정때 농포라고 한다. 그래서 원발진과 속발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1cm 이상이다. 1cm 이상의 이제 원발진 그리고 1cm 이상이다 그러면은 속발진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원발진에 종양, 팽진, 소수버 이거는 여드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속발진은 2차적 피부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점과 반은 1cm 기준으로 1cm 이상은 반, 1cm 미만은 반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발진엔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발진은 2차적 피부 질환으로 미란, 잘상, 인설, 가피, 태선화, 반은인데 이 중에서 표피 등이 건조화되면서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면은 태선화라고 답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피부 질환 보겠습니다. 피부 질환은 색소 이상 증상부터 볼게요. 과색소 진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서 생기는 역할이고요. 표피에는 기미 주근깨, 갈색 반점, 흑색종으로 나타나고 진피에는 몽고 반점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색소 진짜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는 거, 백색증, 백반증이 있는데 백색증은 그냥 머리나 이런 것들이 하얗게 다 변하는 거, 백반증은 이렇게 반점처럼 올라오는 걸 백반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질환,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온몸에 다 나타나는데 이게 미용적으로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뭐 색채 치료도 하고 광선 치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반증, 백색증은 저색소 침착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습진에 의한 피부 질환은 접촉성, 지루성, 아토피성 피부가 있는데 접촉성은 내부 환경 및 대상이 접촉되어 발생하는 피부요. 지루성은 과다한 피지 분비로 머리, 얼굴, 가슴 등에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 아토피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만성 습진을 얘기합니다. 감염성 피부질환,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고요. 단순포진, 대상포진, 수두, 홍역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입술 주위에 생기는 급성 수포성 질환이다. 통증을 유발한다.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단순포진, 대상포진. 이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포진에 대한 것들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아에게 발생되는 급성 발질성 질환, 홍역이라고 하고요. 홍역 같은 경우는 한번 앓고 나면 더 이상 앓지 않죠. 근데 한 번은 잘 앓고 넘어가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균성 피부질환, 원인균은 이제 호모균과 효모균과 피부 사상균에 의해 발생되어 나타나는 피부질환이다. 종류는 족부백선, 무좀, 두부객선, 두피, 조갑백선, 손발톱, 완선, 사타구니, 칸디다증, 붉은 반점과 소형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족부와 손팔톱, 무좀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열에 의한 피부 화상입니다. 1도 화상, 2도, 3도, 4도에서 특성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수포가 발생하는 걸 몇 도 화상이냐. 피부의 전층 및 신경 손상까지 송받는 걸 뭐라고 하냐. 3도. 4도는 뭐냐. 근육, 신경, 뼈, 조직까지 손상됐다. 통증을 유발한다. 자, 흉터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몇 도 화상인지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요하기도 합니다. 뭐 화상 연고를 발라서 피부를 계속 덮고 해서 재생을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화상 3도, 2도, 뭐 3도까지 가면은 4도 이렇게 가면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피부와 강선입니다.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 역할입니다. 태양광의 스펙트럼에서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 200, 400 나노메타에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얘기하고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외선에서 UVA는 파장은 어떻게 되고 UVB에 UVC의 파장 외우셔야 되고요. 200에서 290, 290에서 320, 320에서 400 이렇게 파장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진피층까지 침투하면 색소 침착 광노화를 일으키는 뭐냐냐 UVA.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A와 B, SPF, 뭐 P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SPF와 PA, A는 A, 프로텍션 A,
얘는 sun protection 해가지고 B. 그래서 A와 B를 모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자외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그래서 A, B, C의 기능과 역할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문제에 잘 나와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 긍정적인 영향은요, 자외선, 우리 옛날에 이제 이 빨래 같은 거, 이렇게 옥상 같은 데 널어 놓잖아요. 이게 자연 자외선을 통해서 살균 및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타민 D, 걸어주면서 햇빛을 좀 보세요. 너무 자외선이 세지 않을 때 그런 역할을 할 때 D 역할, 뼈에 대한 그런 튼튼함을 가져다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피부에 이제 체온, 신부열을 올려서 순환을 자연적으로 시켜주는 역할이죠. 그다음 부정적인 건 일본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색소 침착도 올 수 있고 홍반, 광노화, 광감인, 알러지 반응, 막 햇빛 알러지 보면 막 가렵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반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나으시면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광노화는 자외선에 과다 노출된 경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뒤저층의 각질 형성, 세포 증식이 빨라져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광노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적외선이 있죠. 그래서 광선에서 자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인데 적외선은 인체에 별다른 영향 없이 피부 깊숙하게 침투하여 체온을 상승시키는 열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적외선은 진피에 침투해서 속독과 멸균, 근육 치료에 이용하고요. 원적외선은 표피 전층에 침투하면서 진정 효과, 탈취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적외선의 역할은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통증 완화, 진정 효과, 근육 이완의 수축이 있고요. 우리 눈에는 자외선, 적외선 보이지 않고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은 보이는데 나머지 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적외선 램프 물리치료실 가면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빨간색 적외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 눈에 적외선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피부 면역 보겠습니다. 피부 면역은 면역의 종류의 면역은 외부의 미생물, 면역의 정의를 보시면 외부의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나 화학물질로부터 생체를 방어하는 기능으로서 특정 병원체나 독소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면역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선천성 면역,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로 인종, 종족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후천성 면역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면역이다. 능동 면역에는 자연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 수동 면역에는 자연 수동, 인공 수동이 있는데 일단 자연 능동 면역은 뭐냐면 이제 병을 한번 알았어요. 홍역 같은 경우를 그러면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겨요. 다시는 그 질병이 걸리지 않는 거죠. 인공 능동면은 예방 접종이에요. 예방 주사 주기마다 맞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모자 수첩 아니면은 아기 예방 주사 그런 그 수첩들이 있어서 예방 접종의 결과를 획득한 면역들이에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아이들 맞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독감 이런 것들이 모두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 수동 면역은 모체로부터 생성된 면역입니다. 태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인공 수동 면역은 면역 혈청 주사에 의해 획득한 면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거기다 이제 백신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수동적으로 저항을 하고 항체를 만드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 반응의 면역 메커니즘 B 림프와 T 림프가 있고요.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체액성 면역, 항체를 형성하여 면역 역할 수행을 하고요. T 림프군은 직접 항원을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 피부 및 장기 이식 시 거부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올 수 있어요. 피부 노화 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노화의 정의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오는데 이 노화 현상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책 한번 보시면 여러분 내인적 노화와 생리적 노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인적 노화, 생리적 노화와 광노화, 환경적 노화로 나눠지는데 내인적 노화는 나이에 따른 과정성 노화예요. 그래서 생활 여건, 외부 환경, 노출에 일어나는 노화 현상을 얘기하고
내인성 노화에선 표피와 진피가 얇아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증가하면서 면역, 신진대사 기능 저하, 색소 침착이 옵니다. 그다음 광노화 같은 경우는 생활 여건, 외부 환경, 노출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주근깨, 색소 침착, 면역력 감소, 과도한 색소 침착이 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광노화의 특성이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피부에 대한 이해, 피부학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학습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거는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나올 수 있는 핵심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학습을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네, 화장품 분류해서 다시 뵙겠습니다.